안녕하십니까. 파고네트웍스 권영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하는 그 주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즉 MDR 레저 서비스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 기존의 보안 관제라던가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MSS 이것을 제공하는 업체를 보안 관제 서비스 사업자, 즉 MSSP라고 했었죠. 그런데 가트너에서 수년 전에 MDR, 즉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이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사실 시장에 약간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조금 혼동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기반의 MDR 레저 서비스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가트너가 MDR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인 여러분들께서 어떤 MDR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려사항이나 또는 현재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왜 MDR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가트너에서 엄청 긴 그 레포트를 요약한 장표인데요. 먼저 MDR 서비스 정의, 즉 데피니션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다가 조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MDR 서비스 대상은 모든 것들이 동일하겠지만, 뭐 보안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보호해야 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호스트나 네트워크 기반, 또는 지금 현재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레이어까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MDR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MDR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는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고급화된 분석을 제공하고, 그리고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풍부한 데이터들이 더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활용 기술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숙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조금 재미난 항목인데요. 기존 보안 관제 서비스하고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24/7 위협 모니터링 탐지 및 대응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고 난 위협, 즉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수도 없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은 회피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고 난 위협에 대해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추가 조사하고 실질적인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MDR 서비스 지원 활동으로 넣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고 나지 않는 것, 즉 현재 위협 헌팅을 통해서 또는 진행 중인 위협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위협을 먼저 탐지하고 컨테인먼트라고 하죠. 억제를 시켰다면 이 탐지되고 억제된 위협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입증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MDR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트너는 왜 일반 기업 고객들께 MDR 서비스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공격자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가차없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협업을 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방어자 입장에서는 공격자들 동향에 비해서 리소스, 즉 인적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비용적 리소스가 될 수도 있겠죠. 리소스나 예산 부족, 또는 현대적인 자체 SOC 구축에 대한 어떤 운영 갈망,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MDR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영향이나 피해를 점진적으로 유발하는 공격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MDR 서비스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MDR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리소스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고객 자체 내에 어떤 현대식 자체 SOC나 탐지 대응 센터를 구축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MDR 서비스 외부 사업자로부터 현대적인 SOC를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갭이 발생하고 있는 위협 탐지 대응 범위에 대해서 조금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MDR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가트너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비즈니스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 MDR 서비스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실질적으로 위협을 조금 더 빨리 탐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못한 모든 규모의 기업, 즉 이 모든 규모라고 하는 것은 대형 엔터프라이즈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견기업도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현재 자금의 시점에서 지능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최적의 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루션 운영 부분뿐만 아니라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전문 인력을 이용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협을 빨리 탐지하고 이런 것들을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최적의 툴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문 인력과 최적의 툴을 찾고 구매하거나 수급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툴들이 갖춰졌을 때 이걸 1년, 2년, 3년간 계속 유지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전 과제, 즉 챌린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트너가 기업들을 인터뷰하면서 MDR 서비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MDR 서비스를 외부에서 아웃소싱 했을 경우에는 이런 전문 인력이나 최적의 툴에 대한 챌린지 없이 바로 지능적인 위협에 대한 탐지, 대응 능력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MDR 서비스에 대한 시장 자체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가 얘기하고 있는 MDR 서비스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도 한국에서 저희가 파고네트웍스가 MDR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고객사층에서 기존에 받고 있는 보안 관제 서비스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기존의 MSSP, 즉 보안 관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것은 턴키 방식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보안 모니터링이 필요한 보안 장비 솔루션들도 정해놓고요. 그리고 사전 정의되고 최적으로 엄선된 어떤 기술의 조합들로 어떤 유지보수 활동을 한다든가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MDR 서비스가 기존의 보안 관제 서비스에서 조금 더 추가로 확장되는 영역은 당연히 높은 정확성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가 툴이나 솔루션에 의해서 탐지된 어떤 위협을, 정확도가 높은 위협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고객사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확장성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MDR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때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좀 더 빠른 탐지와 능동적인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처럼 북미 지역처럼 상당히 지리적으로 크거나 넓은 지역에서는 이런 능동적인 대응 서비스와 함께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고객에 있는 자체 팀들과 얼마나 조직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런 역할, 이런 방식,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라볼 수 있는 MDR 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국내에서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신규 MDR 서비스 벤더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보안 운영 솔루션들이 증가하고 있죠. 즉, SIEM도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나오고 있고, SOA라고 하는 플랫폼들도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나오고 있고, XDR도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나오면서 이런 SIEM, SOA, XDR이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MDR 서비스 벤더들이 더 시장으로 나와서 더 많은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벤더사들도 MDR 프렌들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시장에서는 SOC 자체도 자체 구축보다는 외부 가상 환경,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상호 모니터링하고 탐지 대응해 줄 수 있는 SOC 애저 서비스 또는 SOC 이너박스라는 개념으로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미 해외에서는 MDR 서비스 벤더가 기존 MSSP 벤더 플러스에서 상당히 많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MDR 시장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저희도 MD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도 MDR 서비스 제공합니다라고 수많은 MDR 벤더가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혼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장 큰 혼동은 우측에 보시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고객의 기존 보안 관제 서비스와 어떤 차별화된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MDR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벤더 자체가 고객의 기대치와는 다른 조금 수준 낮은 MDR 서비스 내용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지 대응 솔루션으로 엔드포인트 영역에 나간 것을 저희가 EDR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보안 운영 솔루션의 언론들을 중앙에서 받아서 탐지 대응 영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XDR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탐지 대응 솔루션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EDR, XDR을 구축했을 때 각각의 EDR 벤더와 각각의 XDR 벤더가 그들만의 솔루션들을 대신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Managed EDR, Managed XDR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Managed EDR과 Managed XDR을 전반적으로 총괄해 줄 수 있는 MDR 영역이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트너가 얘기하고 있는 현재 고객들이 MDR 시장에서 혼동을 가질 수 있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또는 보안 파견 관제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벤더사 입장에서도 탐지 대응에 대한 어떤 고객사 요청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 보안 관제 영역에다가 그냥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도 MDR, 즉 매니지드 탐지 대응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서에 한 줄, 두 줄 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더 추가하는 영역. 포트폴리오에 단순히 MDR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고객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가트너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트너가 얘기하는 이런 MDR 벤더가 시장에서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고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시장에는 수많은 MDR 벤더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MDR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즉, 보통 저희가 탐지 대응이라고 하면 EDR, NDR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EDR, NDR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를 납품하거나 제안하는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벤더가 제품이나 기술만 고객사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제품과 기술이 고객 환경에 적용됐을 때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조금 더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에서 사고 대응을 위한, 즉 인시던트 리스폰스라고 하죠. 사고 대응을 위한 팀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스텝이나 전문가나 위협 헌팅 능력을 가진 팀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팀들이 실질적으로 보유되지 못할 경우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스텝, 전문가, 위협 헌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MDR 서비스 벤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EDR이다, NDR이다, 그리고 조금 진흥화된 통합된 CIEM 솔루션을 가지고 계실 때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MDR 서비스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EDR 벤더사도 MDR이라는 영역으로 제안을 해오고 있고요. 각각의 NDR 영역도 MDR로 접근해오고 CIEM 솔루션도 MDR로
접근을 해오고 있는데 각각의 벤더 솔루션에 대해서만 MD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탐지 대응 솔루션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MDR 벤더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점점 진흥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고려를 하신다면 전통적인 보안 관제 서비스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뒷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매니지드 탐지 대응 관련된 어떤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는 보안 관제 서비스를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MDR 서비스 벤더사가 지능형 위협을 잘 탐지하고 대응하고 했더라도 이 부분을 현업에 있는 즉 기업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투명한 채널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보유되지 않으면 저희도 파고네트웍스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고객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활한 MDR 서비스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MDR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트너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시장의 혼동 요소는 무엇이고 기업들이 MDR을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탕에서 도대체 파고네트웍스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리고 파고네트웍스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고네트웍스는 현재 5년 정도 된 작은 회사이지만 처음부터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전문 기업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보안 솔루션, 보안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제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번외, 즉 제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애드해서 제공해 나가는 MDR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툴과 기술 자체를 저희가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 방법론만 들어가면은 그냥 프로젝트 방법론이 되겠죠. 여기에 애드온되어 있는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MDR 애저 서비스 또는 SOC 애저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고객사로 하여금 저희 팀을 버추얼 서트 팀 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 어드바이저 역할의 어떤 서비스 사업자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는 특정 제품만 탐지 대응 관련된 제품을 고객사에 적용하고 그 제품에 대한 운영 방법론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을 매니지드 EDR, 매니지드 XDR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매니지드 EDR과 매니지드 XDR을 뛰어넘는 단계로 가야지만 MDR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트너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매니지드 EDR, 매니지드 EPP 형태로 가고 있다가 현재는 조금 더 진흥화된 탐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확히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방향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특수목적 EPP를 하고 있는 사일렌스 또는 EPP, EDR 매체 제어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는 센티넬1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트래픽이나 또는 여러 보안 솔루션에서 올 수 있는 이벤트나 로그들을 취합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해 줄 수 있는 오픈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제품들을 저희가 단순히 운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고객사에서 들어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위협을 더 잘 탐지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소어 시스템과 팁 솔루션을 저희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즉 저희 내부 대응 센터 내에 이런 솔루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능동적인 스레트 헌팅이나 그다음에 사고 대응, 즉 인시던스 리스판스, 그리고 침해 여부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줄 수 있는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 그다음에 외부에 고객사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취약점을 가지고 오픈되어 있는지 조사해 줄 수 있는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까지 다 추가를 해서 기존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과 탐지 대응, 보안 솔루션에 쓰는 언러스에 대한 탐지 대응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서비스 방법론까지 연계해서 고객사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가 파고 네트워크스가 현재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MDR 센터이고요. 저희 MDR 센터의 이름이 딥액트입니다. 사실 딥액트라고 하는 거는 고객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위협을 빨리 탐지한 다음에 액트, 즉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현재는 파고 네트워크스의 모든 고객사 대상으로, 즉 저희 고객이 되시면 제품과 함께 MDR 서비스, 즉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서비스가 100%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개요입니다. 저희한테는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도 있고요. 고객사 중에는 중견 기업도 있고 일반 중기업도 있고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계십니다. 이런 기업에 사일렌스라든가 센티널1, 스텔라 사이버와 같은 탐지 대응 솔루션들이 함께 나가고, 이 솔루션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중앙에서 모으고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SOA 플랫폼과 TI 플랫폼, 그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저희가 수동으로만 작동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를 더 확장할 수 없고 고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서 한 1년 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2022년 올해죠. 올해 초반부터 자체적인 SOA 플랫폼과 스레트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저희 탐지 대응 서비스에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되는 것들 중 위협 중에서 악성 코드가 있으면 악성 코드 분석팀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 이외에 APT 공격이 들어오면은 기능형 위협 분석 대응팀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얼럿이 떴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바라보는 위협 헌팅, 그리고 고객사에 저희가 제안해드린 솔루션이 설치되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어떤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도 저희 팀들이 파견되거나 온라인에서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스턴스 리스판스, 사고 대응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조금 작은 기업이긴 해도 이 사고 대응 관련돼서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의존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IOC가 나올 수도 있고 IOA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TI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다 보니까 풍부한 위협 인텔리전스가 점점 저희 내부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즉 파고 네트워크스 딥액트는 우측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TI 공유를 위해서 올해 말에는 정식으로 저희도 자체적인 ISAC, 즉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의 역할로서 가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부분들이시죠. 보호해야 할 정보 자산 인프라가 있으면 이 정보 자산 인프라 대상으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예방, 차단, 탐지, 조사,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들어올 텐데, 그 솔루션들이 최근에 보면 엔드포인트에서 작동할 수 있는 EPP라든가 EDR,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의 NDR, 그리고 AD라든가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이나 CM 솔루션에서 오는 이벤트를 모아서 머신러닝에 돌려서 탐지 대응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XDR 플랫폼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자동화시켜주는 SOA 플랫폼들을 고객사에서 많이 구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루션만으로는 되지 않죠. 솔루션에서 발생한 이벤트, 위협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위협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진행 중인 위협이 있는지 참고하기 위한 스레트 헌팅, 위협 헌팅 작업들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인베스티게이션 역할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셔야 되죠. 누가 하셔야 됩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보안 운영팀이 있거나 보안 기술팀이 있거나 보안관제센터, 좀 더 현대적인 보안관제센터죠.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시던트 리스판스 팀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트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리소스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와 예산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와 툴을 찾고 직접 이렇게 리크루팅 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구매하거나 리크루팅하고 1년, 2년, 3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MDR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가트너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일환으로 파고 네트워크스가 제공하는 것이 바로 디벡타,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서비스 모델과 함께 고객사에서 위에서 원하시는 저런 활동들을 툴과 함께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결국은 저희가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협업하고 그리고 능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표 형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 두 가지만 지원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매니지드 EDR, 매니지드 XDR 성격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파고 네트워크스가 매니지드 탐지 대응, 즉 MDR 벤더로서 가기 위한 그런 길을 현재 걸어가고 있고 많은 고객사에 진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파고 위협 인텔리전스 DB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에 대해서 저희는 차단에 성공하더라도 이 차단 성공된 위협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하고 이 차단 성공된 위협이 저희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솔루션을 설치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즉 unmanaged 디바이스 환경이나 또는 인비저블 디바이스 환경이 있죠. 고객사에서도 알 수 없는 자산 영역에 동일한 위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분석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스레트 인텔리전스는 저희가 좀 더 풍부하게 만든 다음에 별도 TID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TIDB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수백 개 고객사가 커뮤니티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커뮤니티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IoC 쉐어링, 즉 IoC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2022년 하반기, 즉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SA, 즉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로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제품을 제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밸류 에디드된 즉 고부가가치의 어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층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하는 인프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반 유저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제도 환경 같은 경우에는 OT, ICS 생산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온프레임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의 주제가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는 뭐 AWS가 될 수도 있고 애저가 될 수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당연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 리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리전들에 대한 위협을 더 잘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파고 네트워크스의 MDR 서비스가 현재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군도 상당히 다양하게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제조나 제약, 병원, 반도체, 화학, 에너지, 식음료, 서비스, 인터넷. 얼마 전에는 1금융권은 아닙니다만 금융권에서도 저희가 고객사를 유치를 했고요. 업무 환경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각각의 산업군에서 개발팀이 있을 수도 있고 제조팀이 있을 수도 있고 마케팅팀, 영업, 기획, 서비스, IT, 연구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냥 솔루션이 특정 산업군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산업군의 고객 업무 환경에 따라서 공격 들어오는 유형도 다르고요. 그리고 MDR 서비스 벤더사 입장이나 고객의 보안팀 입장에서 각각의 업무 환경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론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되고 구축된 솔루션의 얼럿을 한 번 더 추가 조사 분석하는 방법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솔루션의 언론뿐만 아니라 솔루션 언론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밸류 애드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DR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 원격 매니저 탐지 대응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가트너에서도 MDR을 파견 관제로 표현하지 않고 리모트에서 위협을 얼마나 빨리 함께 잘 탐지해주고 대응해 줄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신뢰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만약 클라우드 기반이나 원격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다거나 제안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렉트 MDR 서비스 모델이 충분히 협업 가능하도록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IR 서비스 저희가 한 사례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 PC, 작년과 재작년에 재택근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고객사 대상으로도 PC의 PC 한 대만 공격한 랜섬웨어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리모트에서 그 PC에 대해서 함께 IR을 진행하거나 그다음에 연구소 같은 곳에 그런 특정 PC가 랜섬웨어 발생하면 조금 중요한 곳은 저희가 직접 파견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IR 서비스를 해주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랜섬웨어가 감염됐고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고객사와 함께 그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 규모 이번 사례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사례는 5천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는 제조기업이었는데요. 연구소 PC 300여 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서 전체 업무가 마비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작년 5월 정도에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랜섬웨어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타겟팅된 랜섬웨어 어택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백도어라든가 트로에란이라든가 스캐닝 툴들이 이미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닝 작업도 함께 제공하면서 인스턴트 리스판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랜섬웨어 감염 사례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객사의 버추얼 서트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솔루션이 적용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저희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모든 고객사는 이런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변종 피해를 입으신 고객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워너크라이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워너크라이가 발생된 시스템에서는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의 시스템들이 크래시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조사 활동을 해보니까 워너크라이 변종 이후 데이터 암호화 모듈을 일부러 빼고 그 다음에 도수 유형의 타겟팅 공격, 즉 SMB 관련된 이터널 분류 관련된 SMB 취약점을 이용한 어떤 브루트포스 어택이 그 스캐닝 공격이 발생하면서 주변에 있는 시스템들이 장애가 했었다라는 결론은 저희가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방어한 모든 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라든가 언제 이 시스템에 침투했고 어떤 경로로 침투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고객사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안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차단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성 코드가 그 시스템에 도달했다는 것, 즉 차단 성공했지만 도달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리티컬한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들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차단 성공한 부분을 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고객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피드백을 주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유통 경로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 대응하는 방법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소통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상단처럼 지머나 와이닥이나 프로세세커나 트로jan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데 사실 저희가 스레드 인텔리전스 DB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됐습니다라고 A라는 팀에서 내부의 팀에서 저희가 오픈을 해주면 다른 팀에서 이거는
과거에 특정 고객사에서 랜섬웨어가 최종적으로는 랜섬웨어가 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 그리고 이런 소통 과정을 내부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에 전달해서 잘 차단했지만 타겟팅된 랜섬웨어 공격이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인식시켜주는 소통 과정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 대해서 참조를 한번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난주 6월 23일이죠. 얼마 되지 않았죠. 특정 고객사의 점검 결과 전달드립니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쫙 공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관련돼서 공격이 잘 차단됐지만 이 공격이 차단된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에서는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고객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ASM 보고서는 월요일 고객 유선 연락 후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돼 있고, 또 세일즈가 개입돼서 외부 노출 자산에 대한 조사는 방금 고객과 협의 완료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즉 이런 내부 소통과 고객과의 소통 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은 특정 중요 시스템 대상으로 모레어가 갑자기 막 탐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다른 팀이 제일 아래처럼 최근 3일 이내에 이 디바이스에서 탐지 성공되고 격리 성공된 악성 파일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과거 데이터까지 올려줍니다. 즉 외부에서는 완전 타겟팅된 어택이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고객사에 공유를 하게 되면 진정한 MDR 서비스 벤더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고객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자산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는 모레어가 떨어지고 이 모레어가 떨어져서 차단이 성공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판단하면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신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사의 허락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ASM, 즉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분석 샘플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탐지 대응 관련된 솔루션들은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자동화 관련된 정책만 수행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 전문가 관점이 바로 MDR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장표 설명입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 관련해서 하프늄 공격이 있었고, 작년 12월에는 로그 포시에 관련된 이슈가 글로벌하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하프늄 공격이나 로그 포시에 관련된 어떤 공격이 고객사에서 발생했는지,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고객사의 침해 여부 진단 서비스를 대응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협 헌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위협이라고 뜨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능동적으로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고객사에 공유하고 헌팅해 나가는 그런 샘플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레이트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해서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SOA TI 플랫폼은 1년 전부터 조사를 해서 올 초부터 적용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A가 케이스별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플레이북 자체만을 SOA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플레이북 기반으로 보안 벤더사들 이벤트가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현재 개념도입니다. 파고 디펙트 매니저 탐지 및 대응 센터는 TI 플랫폼을 직접 저희가 구축을 했고, SOA 플랫폼도 있고, 고객사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도 현재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TI 정보, 즉 IOC나 IOA가 고객사에 잘 전달되고, 이 전달된 IOC, IOA를 고객사가 수동으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계신 수많은 보안 솔루션에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동화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방법론이 적용되시기를 현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팔고 네트워크스의 디벡트 MDR 서비스 대상 고객은요,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존 네트워크 보안 위주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중견 대기업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시지만 심 이벤트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부가적인 탐지 대응 모델을 찾으시는 고객분들도 저희의 고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지능형 위협 탐지 대응 고도화 목표는 이미 고객사에 침투해서 활동 중인 위협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격리하고 대응하면서 클리닝 해주냐, 깨끗하게 만들어주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요. 한번 클리닝 작업이 일어나면 후속적으로 들어오는 새로이 침투하는 위협이나 모력에 대해서 더 빨리 탐지하고 격리하고 대응해서 고객사와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파고가 지향하고 있는 디벡트 MDR의 고도화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MDR 클라우드 기반의 MDR 레저 서비스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가트너가 정의한 내용, 파고 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이고 파고 네트워크스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은 보시는 장표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메일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